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논술을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 추우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소개 잠깐 드리면요. 두각하고 대치 논중과 추론에서는 인문논술 팀장 맡고 있고요. 목동하고 성북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하나는 앞에 선생님들이 이제 다 역할 분담해서 이제 제가 맡기로 한 건데, 지금은 이제 교회관만 나온 상태긴 하지만, 올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작년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 1년 선배들 입시처럼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해가 아닐 것 같아서 그 교회관이 대부분은 사실은 확장안이 될 것 같고, 그 교회관을 토대로 주요 대학의 변경 사항들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요. 제 수업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대학별 주요 사항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쭉 보는데, 사실은 대학들이 공개하지 않는 것도 좀 발견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아이고 헷갈리네. 우리 이제 1년 선배들의 입시에서는 이제 갑자기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이 확 늘어났잖아요. 굉장히. 이걸 1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또 없앤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고지도 않아.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KU 했던 건대 같은 대학들인데 90명 사이즈의 모집 정원들 다 없애버리고 과별로 조금씩 배정을 한 건데 그걸 이제 주요 사항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이게 캐치 못하면 처음부터 이제 계획을 그렇게 짜지는 않겠지만 이런 계획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만큼 되게 불확실성이 있는 입시는 되게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상징적으로 이제 연세대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 그 불확실성이 좀 생긴다는 얘기긴 한데요. 근데 그 불확실성이 또 한켠에서는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술적으로 연세대는 이제 빵명에서 260명까지 한 번 더 뽑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그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계속 연쇄작용하면 아래 대학들에서 기회들이 좀 넓어지는 거고 수능에서 불편한 상황을 경험했던 이제 친구들한테 좀 기회가 될 거고 또 우리 이제 사탐 베이스의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순수 이제 문과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교차 지원의 역공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사실 260명을 만약에 뽑아버리면 그런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더 크게 이제 큰 파장을 생각해 보면 안 뽑았으면 걔들이 260명이 어쩌면 N수를 통해서 위에서 누를 만한 아이들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게 이제 소화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 조금은 이제 좀 반가울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주요 사항들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일단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인데요. 다들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제 경영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최저가 이제 현실적인 최저로 그래도 사실은 이게 불편하긴 합니다. 이게 뭐가 불편하냐면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합쳐서 8등급을 맞으면 돼라는 숫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해볼만 하죠. 고려대를 가려고 하는 계획, 준비, 욕심, 욕망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이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업이 문제인 겁니다. 네 과목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순수 문과 베이스의 친구, 그러니까 사탐 베이스의 친구들은 과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충족률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과탐 베이스 친구들한테 국어 수학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합이 좀 늘어나면 충족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차 역공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학일 수도 있고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긍정적인 점은 아무래도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만한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요 기간 많아지면 장수가 위로 하나씩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해만 해도 고려대학교가 하나 생겼잖아요, 새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많았고 생각보다 최저를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던지 파이널에 왔던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엄청. 다른 대학들에 비하면 많았는데 대신 상대적으로 성균관대하고 서강대학교의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파이널에.
특히 이제 경영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대폭 사라졌던 예년에 비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올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인데요. 제가 화면에 안 나온답니다. 두 번째 성균관대학교인데요. 그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제 언어 논술하고 수리 논술을 이제 구분을 하겠다. 원래 구분되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언어 논술을 보고 컴퓨터공학과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올해 이제 막 의대 이슈들이 막 많아지고 이러면서 뭐 나라가 다 막 의사만 되려고 하냐, 기초학문이 무너진다, 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 와중에 우리 문과 얘기는 일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이미 이제 논외로 친 지 오래돼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딜 가지? 그러니까 갈 만한 데가 사실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만약에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동안 이제 이과 자연계열 수리논술을 보고 들어갔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안 되지 사실은 그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언어 논술을 보고 간다면 나도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저기 제가 이제 뭐 자문도 해보고 막 해봤거든요. 합격은 해도 다니기는 힘들 거다. 요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아마들 안 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과 베이스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쓸 거잖아요, 거기를. 아마도 수학 경쟁력이 떨어진 이과 친구들이겠죠. 그러니까 수리 논술로는 붙어서 자기 동료들과 붙어서 힘들 만한 친구들이 쓰겠죠. 문과 친구들은 기회이지만 쓰기는 힘들잖아요. 여튼 상황은 경쟁률이 매우 낮을 거예요.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 경쟁률, 현실 경쟁률도 엄청나게 극악의 센 애들이 올 수가 없는 구조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마 이제 과탐 선택한 친구들이 하반기에 대거 언어 기초 수업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학교가 이제 형식적으로 붙어 있었던 학생부 반영 비율 10%를 올해 이제 완전히 없애고 논술 100% 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중앙대를 빼고 모두 다 논술 100%입니다. 연고, 성서, 한의, 중경, 외 다 전부 다 논술 100%로 바뀌어서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죠. 학생부에 대해서 저는 학생부가 낮은데 어떻게 하죠? 뭐 실은 그조차 사실 별 의미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한양대학교가 10%라고 붙어 있긴 한데 사실 의미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정도까지만 같이 볼까요? 이화여대가 이제 약간 현실적인 최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 단계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3합 6이어서 여전히 3합이어서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3합 5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좀 최저 충족률이 매우 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대를 지원한 이 친구들의 실질 경쟁 매우 낮은 상태이긴 한데 그래서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예전과 달리 3합 5일 때와 달리 중앙대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은 특히 수시 논술은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시에서는 경영 경제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수시에서는 경영 경제만큼이나 미디어나 영문이나 이런 대학의 실질 경쟁률 또는 이제 최저 컷 합이 점수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 시험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아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 논술 시험이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할 건 별로 없어요.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프랑스나 독일에서 하는 그런 글쓰기 시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증명문 쓰기여서 그래서 최근에 과탐 베이스의 친구들이 금방 와서 배워요. 사실은 자기가 유리한 건 최저 충족률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어? 이를테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00대 1 정도 돼요. 형식 경쟁률이 1차 경쟁률이. 근데 2차 경쟁률 실질 경쟁률 따지면 20대 1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부 대학 중위권 아래 대학으로 내려가 버리면 뭐 동국대 이런 대학들은 한 자릿수의 경쟁률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5대 1, 4대 1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조건에 일단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가 논술을 쓸 수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배워보면 이게 국어적 사고력이나 또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뭐 딱히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미국식 증명문 쓰기여서 몇 가지 패턴들을 계속 익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성실하면 되고 제가 한 20년 가르쳐 보니까
여학생들이 왜 잘하냐면 평균적으로 메모력이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 엄청 메모 잘하시네. 메모 죄송합니다. 남학생들은 그 진짜 제가 옆에 끼고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가르쳐도 그냥 쭉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몇 단어 정리한 다음에 쭉 써요. 그러면 사실은 20년 정도 가르친 저도 한 번 쓰기로 답안을 쓰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 100을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두세 번 고쳐봐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실은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학생들 메모리 생각보다 꼼꼼해요, 사실은. 그래서 더디 가는 건 사실이에요. 천천히 가는 건 맞는데 어차피 시험을 당장 학원 등록하고 다음 달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 과정을 쭉 읽힌 친구들이 실은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저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개요지라고 그러거든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나눠줘요. 이거 연습지에다 쓰고 옮겨 적으라고. 이 행위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보통 여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과들이 점수가 꽤 높은 편이긴 합니다. 미디어가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정시에는 굉장히 선호도가 낮은 심리도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대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뀌면 중대가 조금은 헐거워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일이 좀 있고요. 뭐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에서 이제 뭐 광운대 희소식, 국민대 희소식이 좀 생겼고 이런 일이 생겨서 그 라인에 있는 그 국민대 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들은 선택지가 좀 많았거든요. 여대들이 좀 있어서 시끄러운 여대들이 좀 많아서 좀 선택지가 있었는데 우리 남학생들이 선택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까지 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디 훅 떠나 인하대로 다시 막 선회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끼는 대학들이 있어서 조금 오래 여러 가지의 원서에 대한 고민의 변수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예예. 예, 예. 우리 때부터 우리 때부터 3합7 이렇게 됐습니다. 7. 그러니까 예예예. 전체가 3합7이 돼서 전체가 3합7이 돼서 이제 한양대가 그냥 완전 복마전이었잖아요. 뭐 200대 1은 그냥 뭐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르쳐 보면 보통은 논술 전형이 저는 그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건 원서 쓰는 게 한 8할 정도 되고요. 아이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게 한 1할 그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한 1할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모집단의 동질성이 매우 높아요, 사실은. 합격한 친구가 떨어진 친구가 논술 잘하고 못하고 엄청 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이를테면 연세대 원서 쓴 친구들이 뭐 산술적으로 연세대는 최저도 안 보고 어, 논술 100%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학생부로 학교에서 9등급 계속 찍은 친구, 전국 꼴등, 전교 꼴등인 친구도 합격할 수 있고 그리고 9등급 모은 수능을 9등급 맞은 친구도 수능 꼴등도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긴 하거든요. 실은 이제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 케이스죠. 재작년 케이스에 수원대학교 학생이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요. 연세대. 실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고3 때 최종적인 결과가 수원대였다는 얘기는 학력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친구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만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대학이 그런 대학이잖아요. 근데 보통 원서를 쓸 때 연세대 원서 쓸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연희동 산다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근처에 산다고 쓰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대부분 실력이 그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 있어서 지금 촘촘하게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돼서 원서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한양대는 레인지가 엄청 넓어요. 엄청 잘하는 애도 있고요. 사실은 왜 썼지라는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만큼 막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연세대는 또 이제 수능 전에 또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경계성도 좀 있긴 하지만 한양대는 아예 없어요. 수능 후에 보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수시를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사실은. 두려움이 조금은 줄어든 거예요, 사실. 그래봐야 뭐 50대 1, 10대 1, 80대 1이겠지만 그래도 200대 1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서 쓸 때 조금 부담을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 얘기 잠깐만 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논술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좀 막막하긴 한데 사실은 두 가지예요. 일단 실제로 수업 시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얘들아, 세빈아 오늘 또 올 한해 열심히 논술 공부하고 올해만큼은 논술 시험 보지 말자. 실은
안 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앞에 선생님이 다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은 플랜 B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플랜 A에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이를테면 학종 6개를 내가 원하는 데를 쓰고 끝낼 수 있다. 그동안 5학기 동안 우리 이제 4학기 이제 한 학기 남았겠죠. 5학기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수능 점수가 예약되어 있다면 그러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굳이 그걸 왜 봅니까? 매년 한 명씩 정도는 제 수강생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성균관대 수업할 때 그러거든요. 1교시 정도 하고 제가 브레이크를 걸면 쓱 저한테 와가지고 종이를 싹 이렇게 내립니다. 가채점 점수. 그러니까 질문이 이거죠.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지도 알고 주는 거예요. 사실. 가 이 자식아. 시험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땡큐한 거죠. 1년간 수업 들었는데 너무 억울해요. 그런 게 어딨어요. 땡큐죠. 그게 제일 좋은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논술 전형을 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퇴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거라고요, 이제. 근데 이 전형을 허투루 준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랜 B의 성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도 이게 배우면 엄청 쉽거든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이 전형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돼요. 출제하는 방식하고 채점하는 방식이 수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저도 앞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4시간 정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나머지 이제 6일 하고 20시간 동안 수능적 사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논술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정은 이해가 돼요. 수능 문제 대하듯이 얘를 대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만 깨트리면 뭐 비교하기, 설명하기, 평가하기, 견해쓰기 그냥 해요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세게 말씀드리면 귀향하실 거 제대로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어설프게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 제대로 준비하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1, 2, 3월밖에 없어요. 4, 5, 6월, 7, 8, 9 이제 가죠. 다 가요. 엄청 중요한 시기긴 해요. 패턴도 연습하고 다 실전 연습도 하고 뭐 다 합니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중간고사 준비하고 기말고사 하고 뭐 하고 뭐 모의고사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1, 2, 3월에 흔히 얘기하는 바닥이 다져지지 않는 친구들은 그거 그냥 암기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출제진이 살짝 바뀌거나 실은 내가 배웠던 거 조금 이질적인 표현이 한 번이라 나오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파이널에 들어오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마음은 절절하고 의지가 뛰어나나 바닥이 없어서 튼튼한 기초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보통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들한테 시험에 이제 의미가 있는 시기는 저는 이 바닥 다지는 시기, 시즌 1 시기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별 파이널 하는 시기. 그때 막 사실 통으로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외워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1년 한다고 막 논리적 사고력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철학자가 돼가지고 논술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학교 시험을 본 적이 없는 시험이에요,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약간의 변수만 생겨서 사실은 아이들은 적응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다져줄 수 있는 시기일 것 같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안 나와요, 사실. 4월 넘어가고 이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다져놓고 나중에 할게요 하는 애들을 죽어도 깨도 못합니다. 그래서 귀향의 플랜 B가 귀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학종 쓸 수 없다. 나는 수능 나가면 반드시 재수한다. 요게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경우가 아니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4, 5, 6, 7, 8을 쉬더라도 1, 2, 3을 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선생님들 다 설명한 것 같은데 요 7, 8, 9올 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를 하는 기계 아니에요. 7월 달에 봉투 모의고사를 왜냐면 원서를 쓰는 게 제가 8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서가 9월 두 번째 주예요. 근데 원서를 쓸 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다른 수가 조금 다른 건 이제 성적표를 6월까지는 안 합니다.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개념 강의만 하고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실전 풀세트 할 때만 이제 그때 이제 새로 들어온 애도 있어요. 그 친구도 그거 해야 돼요. 왜냐면 늦게 시작했는 선생님 기초부터 2달 후에 원서를 쓸 건데 너 기초 언제 해서 원서를 원서 어떻게 쓸 거니? 느낌으로 쓸 거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 피드백 열심히 한 친구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과제 한 번도 불성실하게 안 하고 그냥 잘해온 친구가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볼지 안 볼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9월 두 번째 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 8월에 최소 8번 정도의 실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상황에 저는 그때 시작할 때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원서를 쓰는 거예요. 가끔 원서를 쓸 때 대부분 기준선을 삼는 건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보통 이제 수능 같은 거죠. 육모나 구모를 봤어요. 근데 정시에서 성균관대나 서강대는 무조건 패스할 만한 성적이 나온 거예요. 그럼 논술원서 어떻게 써요? 연세대 쓰잖아요. 그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 연희동에 살기 때문에 연세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잘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는 것과 논술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시험의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른데요. 이게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무슨 연관성 이 정도라도 있으면 뭐 내신 좀 잘하면 수능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수능 잘하는 애가 내신도 잘할 수 있지 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논술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거야. 실은 논술을 가지고 소신 전략을 쓸 건지 바닥 전략을 쓸 건지 그건 되게 자기 상황에 비추어서 정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서 6장을 슬기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아이들은 그때쯤 되면 희망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게 아니고 욕망을 가지고 원서를 써요. 안 돼라고 얘기해야 돼요. 실은 지금 조금 죄송합니다. 좀 편하게 웃으시잖아요. 그 욕망의 크기는 엄마들이 더 커요. 이거를 어머니 아니에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기. 이 두 시기를 잘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 기초 과정 온 거지, 실전 과정 온 거지, 그 다음에 제 이제 그 원서 상담 시트 요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원서를 이제 상담을 다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3번 정도 이렇게 시뮬레이션 걸쳐서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건데, 그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제 교재예요. 이게 왜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원고지 양식도 사실 기초과정 다르고 실전과정 다르고 그러잖아요. 이 교재도 사실은 아이들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 그대로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하는 순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솔직하게 고백해드리면 예전에는 저는 논술 강의할 때 강연하듯이 지금 이렇게 하듯이 했어요. 판서도 없이. 사고력 수업이 중요하니까.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재의 몇 번째 줄에 어떻게 필기해야 될지 다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놓쳐요. 놓치면 집에 들어가면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걸 하면 되잖아요. 교과서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건 선생 교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떤 이유든가 놓쳤단 말이에요. 그 필기를 했는데 자기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건 영상을 봐도 안 돼요. 이런 건 일일이 다 천천히 다 해줘야 되고요. 2번씩 저는 강의합니다. 그리고 실은 제가 중간에 넘어갔는데 제가 주간지를 하나씩 만들어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냥 교사형 지도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그 평가 문제집 같은 거 사면 교사형 지도서 있잖아요. 이렇게 파란 글씨 나와가지고 막 선생님들 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 이거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학습할 거면 집에서 다 보고. 논술이 그 정도로 되게 폭력적이고 지금 수능 내신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시험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지도하지 않으면 아이들 실은 못 따라옵니다. 전혀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시간표만 잠깐 얘기하고 이제 본부장님 초대해서 우리 영상 얘기는 다 들으셨죠? 우리 선생님 모두 다 이 영상을 다 찍어요. 그래서 혹시 결석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한 번 난 더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상 요청하면 항상 다
제공해 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논출 선생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수업 시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목동하고 여기 논주에서는 팀장 맡고 있어서 수업 3개 하고요. 그다음에 성북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서 기회 되시면 아이들 보내주시면 잘 최선을 다해